여러분 안녕. 안녕. 맹이와 순이입니다. 저희는 지금 가평에 글램핑 하러 와 있고요. 원래 글램핑 하면은 고기를 구워야 하지만 고기 굽기가 너무 귀찮았던 나머지 저희는 그냥 전골로 때웠다는 만두전골. 맨두전골.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사실 그냥 먹는 영상은 아니고 이야기 한 방울이라는 컨텐츠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30대이자 커플이자 또 게이이자 누구나 흔히 할 수 있는 고민들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이야기 한 방울을 탁 떨어뜨려주는 그런 컨텐츠입니다. 그 첫 번째 주제는 바로 결혼과 동성혼. 먹으면서 할까요? 이 컨텐츠는 현재 8부작으로 기획이 되어 있고요. 그 첫 번째 포문을 열 결혼과 동성결혼, 이거에 대해서 이제 저희와 함께 저녁 먹으면서 저희가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사실 이게 오래 지속될 관계를 생각하는 이쪽 커플이라면 한 번씩은 고민해볼 만한 주제인 것 같아서 첫 번째 주제로 정하게 된 이유인가? 그냥 사실 엄청 거창한 이유는 없고 저희가 커플이고 같이 살고 있다 보니까 결혼이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해볼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주제를 시작으로 이 8가지 주제에 대해서 조금씩 이렇게 파생이 되어서 이 하나의 컨텐츠를 만들게 되었답니다. 여튼 가장 먼저 뭐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하면은 요즘 이제 동성혼에 대해서 세계적으로 이제 어떤 분위기인지. 근데 동성혼을 합법화하는 나라가 이제 조금씩 늘고 있지. 생각보다 많더라고. 40몇 개국이었나 그랬던 것 같은데. 맞아요. 지난번에 찾아봤을 때 세계적으로는 50개국인가 그랬고 현재 아시아에서도 대만, 태국, 네팔. 그냥 네팔이 된다는 게 의외로 또 진짜 의외였어. 그리고 일본에서도 얘기가 나오고 약간 있고. 난 여기서 딱 느꼈던 게 국가의 그 GDP라 그래야 되나? 국가 총 수입? 네. 그런 거랑 진짜 1도 상관이 없구나. 어찌됐든 법이 통과된다는 거는 그 나라의 뭐 문화라든가 그런 거니까 경제 규모랑은 진짜 1도 상관이 없구나라는 걸 느꼈어. 근데 얼마 전에 그 방송인 그 타일러 라쉬님의 영상을 봤는데 그분의 논리에 의하면 이 동성결혼이 주는 긍정적인 면에 이런 경제적 성장도 있다라는 걸 보고 그것도 꽤나 일리 있는 말이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했어요. 이게 합법화 된다고 해서 이게 표면적으로 눈에 드러나는 게 아닌데 그거를 되게 탁 집어서 얘기를 잘 해주시더라고요. 경제랑은 1도 관련이 없을 것 같은데 이런 이유에서 동성 커플이 돈을 더 많이 쓰게 되고 그로 인해서 이런저런 면에서 국가적으로는 경제적으로 더 좋다. 물론 저희가 이거에 대해서 자세히 알지는 못하니까 타일러 라쉬님의 영상을 보러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세계 분위기와 더불어서 한국에서는 어떤 분위기냐라고 하면은 엄청 적극적인 것 같진 않아요. 그러니까 변화가 지금 이제 조만간 될 것 같다 이런 분위기는 아닌데 요즘 이제 동성혼 합법화를 위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법적 진행을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전보다는 이제 뭐 동성 연애라든가 동성혼에 대해서 사람들의 인식이 많이 좋아지긴 한 것 같긴 한데 아직 국가적으로 뭔가를 하기에는 좀 부족한 것 같아. 사실 제가 처음 이쪽 생활을 시작할 때에 비하면은 많이 바뀌었어요. 진짜 많이 바뀌었어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 향후 5년 안에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기는 해요. 제 기대보다는 되게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는 게 사실 코로나 이후로 많이 느껴지고 있어요. 왜 타일러 라쉬님이 그랬잖아. 동성혼도 경제적인 이득이 있다라는 그 관점이 있다 보면은 태국도 코로나 이후로 관광이나 이런 부분에서 경제가 많이 위축되니까 경제를 살리기 위한 일종으로 이거를 합법화시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기는 했어. 해외에서 들어온 게 없으니까 내수를 키우기 위해. 그렇지. 결혼 사업 자체도 꽤나 큰 사업 중에 하나니까 그 결혼 사업의 분야를 더 확장시키는 게 태국의 사례가 아닌가 싶기도 해. 근데 이제 또 한국의 결혼에는 한국만의 또 결혼 문화가 또 따로 있잖아. 약간 집안끼리의 약간 그런 게 좀 있지. 미국이나 이런 데처럼 너 나 좋아 우리 그럼 혼인신고하고 결혼할까? 이런 분위기는 절대 아니고 한국의 결혼은 내가 봤을 땐 되게 형식적이야. 이렇게 이 사람과 이 사람이 좋아서 우리 둘이 좋으니까 그냥 결혼할까? 이게 안 돼. 그게 진짜 엄청 형식적인 거의 시작이라고 보는 이유가 그 시작에 내가 봤을 때 이제 그 상견례 문화부터 시작이라고. 외국에도 어떤 상견례 문화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한국은 결혼의 시작이 너와 나의 합가나 너와 나의 뭐 법적인 혼약 이게 아니라 그 시작이 상견례라는 게 정말 되게 그 보수의 끝이 아닌가 싶기는 해. 그러니까 뭐 정말 개인적인 그런 가치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데서는 개인과 개인의 만남이고 합쳐지는 그런 건데, 한국에서는 집안과 집안의 만남이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그래서 상견례라는 문화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내부적인 것보다는 외부에 보여지는 걸 더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 거기에 더 발전해서 결혼식을 가서도 남들에게 최대한 나 좋은 사람과 결혼하고 나 좋은 가정을 꾸려요라는 걸 보여주기가 조금 크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우리 둘이 그냥 결혼했으니까 끝 이게 아니라 가족과 가족 간의 관계, 그러니까 새로운 가족 구성원의 형태를 받아들이는 문화인 것 같아. 한국의 결혼 문화는 이 사람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이 저 집안들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백그라운드까지 내가 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한국의 결혼 문화라고 생각해서, 이게 동성혼과 연결이 돼버리면은 힘들어져. 동성혼 자체가 되게 한국에서는 낯선 문화인데, 이 동성혼 문화는 사실 일반 이성애자들이 하는 그런 결혼 문화랑 다르게 미래의 방향성이 좀 달라. 뭐 애기 낳고 집 사고 애기 키우고 애기 대학 보내고 또 이런 반복의 과정이 이 동성애는 없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그거를 받아들이기가 힘든 게 아닐까 싶어. 일단 대를 잇는다는 그게 없으니까 거기서부터 오는 시작이 다르지 아예. 한국의 결혼 문화에 의해서 한국에서 이런 동성 간의 혼인이 받아들여지는 게 오래 걸리는 게 아닌가. 결혼 문화 때문에. 너와의 결혼이 아니라 이 집과 이 집의 결혼이 돼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받아들이는 과정이 여전히 어려운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는 좀 많이 했습니다. 그게 우리 둘이 좋아서 우리 둘만 결혼식 하면은 상관없어. 그럼 뭐 동성혼이 금방 되겠지. 그게 우리나라의 결혼 문화라면. 근데 이 사람 저 사람 막 초대도 하고 굉장히 대외적인 절차인 거잖아. 결혼식이라는 게 굉장히 지극히 대외적인 행사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 있어서는 동성혼이 아직은 조금 힘들지 않을까 싶어. 나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지. 한국에서 동성혼이 합법화된다면은 한국의 이런 일반적인 결혼 문화에 편승하는 동성혼이 아니라 독자적인 결혼 문화를 만들어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좀 하기는 합니다. 그런 문화가 만들어지겠지. 그냥 개인과 개인이 좋아서 양가에 이렇게 허락받고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좋아서 하는, 내가 이 사람과의 가정을 꾸리고 싶어서 하는 그런 결혼 문화가 이 동성혼의 합법화에서 시작되지 않을까. 저만의 생각이 조금 있습니다. 이게 아직까지 유교 문화가 살짝 자리 잡고 있는 게 제일 큰 것 같아. 크지. 구독, 좋아요. 뭐 그런 말 많이 하잖아, 어른들도. 뿌린 게 많으니까 무조건 해야 된다. 맞아. 사회생활 시작하고 나서부터 직원들 교사는 갔어도 경사는 잘 안 갔거든. 왜냐면 그때는 내가 여자를 만나고 있었지만 그때도 결혼할 생각은 딱히 없었거든. 어렵기도 했고. 근데 동성 연애를 시작하고 나서부터는 진짜 아예 안 가게 돼. 가족들 말고는 경사 안 가게 돼. 어차피 뭐 내가 동성혼을 한다 해도 난 받지 못할 것 같기 때문에. 진짜 나도 그 생각은 있지. 그러니까 이것도 나부터도 일단은 그런 생각이 있는 게, 내가 생각한 것 자체가 이미 결혼이라는 게 대외적인 이벤트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잖아. 그냥 내가 좋아서 하는 건데, 결혼이라는 거는. 이런 게 조금 동성혼이 합법화가 되는데 조금 걸림돌? 이런 문화라든가 이런 인식 자체가 걸림돌이 되지 않는 건가 싶기도 해. 특히 이제 한국에서의 결혼은 대를 잇기 위한 그런 거라는 것도 있기 때문에 대를 잇기 힘든 동성 간의 결혼은 사실 더더욱이 기성세대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힘들 수 있지. 이 이야기에 이제 더 붙여서 연애 전후로 내가 가지고 있던 결혼관 이런 게 어땠는지 얘기해 볼까요? 나 먼저 말하자면, 아까 잠깐 말했는데 네가 일반적인 연애를 할 때도 결혼에 대한 생각은 딱히 없긴 했어. 물론 어렸지만 동성 연애를 시작하고 나서부터는 일단 현실적으로 안 되니까 법적으로 딱히 막 해야겠다 하고 싶다 그런 생각은 없었거든, 그때까지만 해도. 근데 동거를 하게 되니까 생각이 조금 바뀐 것 같아. 연애 전후가 아니라 자기랑 연애할 때도 그랬는데 동거를 하게 되니까 이게 좀 더 결혼에 대한 열망이라 그래야 되나? 갈망? 결혼을 원하는? 그냥 연애를 할 때는 몰랐는데 각자 집에서 살 때는, 저희 군대 가기 전에 잠깐 같이 살고 전역하고 나서부터 계속 동거를 하다 보니까 같이 사는 게 이렇게 좋은 거구나. 심적으로는 굉장히 편안하고 좋은데 제도적으로는 뭔가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항상 편안하면서도 한켠에 불안감이 있어. 이게 어찌됐든 서류상은 그냥 남남인 거잖아. 그렇지, 남이네. 동거인일 뿐.
그러니까 이게 아예 우리가 알아쳤으면 모르겠는데 합치고 나니까 더 이제 그런 결혼에 대한 그런 게 좀 더 생기는 것 같아. 제도적 안정장치가 필요해진 거. 근데 저도 비슷해요. 연애 전에는 나는 합법화가 돼도 결혼은 안 할 거다. 왜냐? 혼자니까. 누가 옆에 있었으면 모르겠는데 더더욱이 또 어리기도 했고, 어리면은 결혼에 대한 생각은 내가 이쪽이든 아니든 간에 잘 안 하게 되잖아. 확실히 30대가 넘고 연애를 하고 같이 살기 시작하면서 딱 맹이 형이 말했던 그런 게 필요했던 것 같아요. 우리의 관계가 공식적으로 인정이 되는 거. 동거인이 아닌 이제 배우자로서. 이 동성혼에 대한 생각이 저는 그런 거였어요. 동성 결혼이 합법화되지 않아도 좋아. 근데 최소한 사실혼이라도 내가 같이 사는 이 사람의 의료보험 법상의 보호자가 되고, 그리고 이제 경제적인 관계에서 보호자가 되고, 이 사람이 혹여나 뭐 사망을 하든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을 때 내가 그거를 법적 대리인으로서, 배우자로서 그거를 내가 직접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게 됐으면 좋겠어요. 그게 조금은 빠르게 진전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기는 해요. 거기서 잠깐 옆으로 살짝 세자면은 건강보험 피부양자, 그게 어찌됐든 대법원에서까지 통과가 되긴 했지만 그게 또 되는 게 되게 까다롭더라고. 사실혼을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사실혼 인정받는 게 뭐 주변 사람들 뭐 증언을 듣는다던가 공증을 받는다던가 사실상 어렵잖아. 사실혼을 인정받는다는 게. 저희처럼 뭐 등본상 같이 있고 이렇게 영상으로 기록이 남아있는 요런 커플이면 모르겠는데, 이렇게 저희처럼 공개적인 커플이 아닌 이제 은둔하게 이제 연애하면서 동거하고 있는 커플들은 그걸 증명해내는 게 진짜 어렵단 말이죠. 그냥 남자 둘이 동거하는 거랑 이게 커플로 동거하는 거랑 크게 형태가 다르지 않기 때문에, 뭐 남자 둘이 이 동거를 한 지 오래됐다고 해도 이게 그냥 친구끼리 동거를 한 게 오래된 건지 커플끼리 오래 동거를 한 건지, 커플인지 친구인지 일단 그거를 증명을 해야 되는데 그게 참 증명하기가 힘들단 말이지. 그래서 그게 되게, 그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신 그분들에게만 유화해진 거고, 그 외에 다른 분들에게는 결국 또 그 절차를 그대로 밟아야 한다. 그러니까 그것도 말이 안 돼. 너네 소송했으니까 그래 너네만 해줄게 이거잖아. 그럼 딴 사람들은 신경도 안 쓰겠다. 약간 그런 의미로 나는 보여. 변화하고 있는 건 맞는데, 종착지가 동성혼이라고 보면은 막 이렇게 가고 있는 게 아니라 여기서 한 번 또 쉬고 이렇게 또 한 번 쉬고 되게 천천히 가고 있어요. 근데 물론 우리보다 더 연애를 오래 하고 더 오랜 시간 만나오신 분들은 이걸 더 갈망해 왔겠지만, 지금 우리처럼 2년을 사귀었든 20년을 사귀었든 결국에 이 사람과 영원한 삶을 원한다면 종착지는 결국은 결혼이란 말이죠. 너무 이런 법적인 제도는 그거야. 방관자 입장이야. 너무 제3자야. 사실 결혼이라는 이런 법제화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나라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는데 정말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뭐 아예 안 돼 이것도 아니고 된다도 아니고 그냥 가만히 있어. 약간 겉핥기식으로만 조금씩. 그러면은 문제를 제기한 너넨 해줄게. 뭐 요렇게 한다던가. 정말 무반응인 것 같아. 약간. 그래서 동성혼에 대해서 지금보다는 조금 더 빠르게 속도가 진행돼야 되지 않을까. 물론 뭐 저희가 이렇게 가만히 앉아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그냥 동성혼이 되길 바란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이기적이긴 하지만, 누군가가 변화를 시켜주길 바라는 건데 사실 우리는 지금 말하는 걸로는 저희가 그런 뭐 이런 합법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분들과 함께 하지는 못하더라도 이렇게 영상으로나마 간절하게 원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를 남겨놓는 것 자체가 그분들에게 또 어떻게 보면 응원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사실은 어느 정도 좀 어필을 하고 있는 것도 있긴 합니다. 사실 그분들께 응원이 됐으면 좋겠어. 그 실제로 받아들이는 그분들께서 어떻게 생각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저희는 동성혼을 바라는 입장에서 이 영상을 찍고 있는 거기도 하고. 결론적으로 어찌됐든 지금의 현 상황은 안 되지만 합법화가 된다면 어떨 것 같아요? 어떤 걸 제일 원하고 합법화 되고 나서 어떤 방향성으로 변화했으면 하는 게 있어? 전 동성혼이 그냥 단순히 차별금지법에 따라서 뭐 남자끼리도 결혼이 되고 여자끼리도 결혼이 되고 그냥 이런 문구 하나만 있는 것보다는 법적인 거 외에 경제적이라든지 뭐 여러 문화적으로 신혼부부에 대한 혜택들이 엄청 많잖아. 신혼부부 대출이라던가 아니면 뭐 신혼부부 뭐 청약 이런 거. 그게 똑같이 동성부부든 다른 어떤 가족의 형태로든 그런 게 똑같이 적용이 된다면 정말 좋지. 근데 그런 거 하나도 없이 그냥 너네 결혼만 가능하게 해놨다 이러면은 사실 나는 결혼 하나만 안 하라고 보거든. 사실은 결국은 도루마무지. 그치. 그러니까 그냥 등본상에 배우자라고만 돼 있고 너네 동성이니까 신혼부부 대출 안 돼, 청약 안 돼, 뭐 이것저것 혜택 다 안 돼, 나라에서 주는 거 다 안 돼, 이러면은 결국 우리는 그걸 쟁취하기 위해서 또 싸워야 돼. 그러면은 이 합법을 위해서 노력하신 분들의
그 노력은 뭐가 되고. 저도 비슷한 생각이에요. 서류상으로 그래 너는 인정해줄게 여기서 끝나면 절대 안 되는 거. 그러니까 거기서 끝나면은 나는 굳이 할 필요가 없다고 봐. 아니 물론 이제 합법이 된다라는 것 자체에서 보면 큰 의미는 있지. 굳이 할 필요 없다고 볼 수는 없는 게 이미 서류상으로 배우자가 인정된다는 것만으로도 당연하게 가져올 수 있는 것들이 있단 말이지. 아까 전에 내가 제일 크게 얘기했던 이제 내가 법적으로 내가 확실히 이 사람의 보호자가 될 수 있다라는 거. 그게 나는 솔직히 그거 하나만으로도 꽤나 크다고 생각은 하는데 단지 그것만 바라고 거기서 또 다른 차별이 생기지 않길 바라는 거. 역차별이지 어떻게 보면 그런 게. 동성부부니까 너네 이거는 안 돼. 합법화가 됐을 때 저희가 기본적으로 바라는 거는 그거지만 그 외에 다른 게 차별적이라고 한다면은 이건 진짜 안 하는 이만 못하다라는 이런 생각도 해봤어. 신혼부부 대출이 있어. 이성애자 부부는 뭐 혜택이 뭐 30%, 동성부부는 10% 한도. 이렇게 돼버리는 이러면은 결국 또 이것도 차별이잖아. 물론 100% 똑같이 일치할 수는 없어요. 물론 그게 제일 좋겠지만 이걸로 인해서 내가 또 다른 싸움을 해야 되고 또 다른 문제가 생기는 거를 원치 않는다. 그냥 거기서 끝났으면 좋겠다. 참 이 결혼이란 문제는 이성애자들에게도 그렇고 동성애자들에게도 그렇고 되게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결혼이라는 거의 인식 자체가 바뀌지가 않으면은 나는 동성혼이 합법화 된다고 해도 힘들 것 같아. 머릿속에서 다양한 생각이 있긴 한데 너무 어려워요. 결혼도 그렇고 결혼을 넘어서 동성혼이라는 것도 그렇고 내가 동성혼이 합법화된다고 해서 우리들이 그냥 결혼 땡 하고 끝은 아닐 것 같거든. 어쨌든 이 나라에 살고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또 이제 커밍아웃이 필요할 수도 있고 그게 정말 합법화가 된다고 해서 온전히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 내가 살아있는 한에 그것도 참 힘들 것 같고. 나라고 오케이 해도 가장 가까운 내 부모님이 허락하지 않으면은 진짜 힘든 게 한국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얘기하는 게 엄청난 큰 의미나 큰 목적성을 담고 있는 것도 아니고 정말 딱 한 방울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기 위한 거였고 그리고 지금까지 말한 거는 지극히 저희의 주관적인 생각이고 뭐 남의 생각을 가지고 오거나 뭐 그런 게 아니거든요. 아, 이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그렇게만 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이제 맛있게 저녁 맛있게 먹고 다음 영상에서 다음엔 또 어떤 주제로 만날지 기대해주세요. 안녕. 안녕.